우리에게 정말 따뜻하고 특별한 상상력을 선물해준 분, 그리고 지친 마음에 다시 시작할 용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분, 바로 백희나 작가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구름빵, 알사탕, 장수탕 선녀님 같은 책들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한국인 최초로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상까지 받으신 정말 대단한 분이죠. 백기나 작가님이 여러 인터뷰나 강연에서 자신의 작업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문장이 하나 있어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려 노력했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어린이 눈높이에서 세상을 본다는 게 뭘까 하고 잠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어른이 되어서 어린이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깨닫게 되죠. 그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왜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용기를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 속에 우리가 잃어버린, 하지만 다시 찾을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바로 가능성을 보는 시선이에요. 어른이 되면 우리는 세상을 현실이라는 필터를 통해 보게 돼요.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어려워.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야 하면서 수많은 가능성들을 스스로 차단해버리죠. 논리와 효율, 그리고 과거의 경험이라는 틀에 갇혀서 새로운 시도를 망설이고 실패할 이유부터 찾게 돼요. 이런 어른의 시선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의 도전 정신과 창의성을 억누르고 그냥 하려는 동기를 꺾어버리기도 해요. 하지만 어린이들은 달라요. 어린이들은 세상을 볼 때 이것저것 따지기보다 저거 재밌겠다,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하고 호기심을 느껴요. 눈앞에 놓인 사물이나 상황을 어른처럼 정해진 용도로만 보지 않고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보죠. 평범한 나뭇가지 하나로 칼이 되기도 하고 마법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이불 하나로 멋진 아지트가 되기도 해요. 그들에게 세상은 아직 탐험할 곳 투성이고 모든 것이 새롭고 신비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백희나 작가님은 바로 그 어린이의 눈높이, 즉 가능성을 보는 시선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그의 그림책 속 이야기들은 어른들의 논리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상력으로 가득 차 있죠. 구름으로 빵을 만들어 먹고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기발한 상상, 평범한 알사탕을 통해 물건들의 속마음을 듣게 된다는 따뜻한 상상, 오래된 목욕탕에 사는 선녀 할머니라는 정겨운 상상. 이런 이야기들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해? 하고 묻는 어른의 시선에서는 나올 수 없어요. 오직 이렇게 되면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하고 가능성에 집중하는 어린이의 시선에서만 탄생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백희나 작가님의 여정은 이 어린이의 눈높이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동기부여와 용기를 주는지 보여줘요. 그는 처음부터 그림책 작가를 꿈꿨던 것은 아니었어요. 애니메이션을 공부했고 실제로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일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그림책 작업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달샤베트라는 작품을 만들 때는 출판사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캐릭터와 소품을 만들고 촬영, 편집, 심지어 영업까지 직접 하는 일인 출판을 감행했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안정적인 출판 시스템을 벗어나 모든 것을 혼자 책임진다는 것은 상상 이상의 어려움과 불안감을 동반했을 거예요. 실패하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하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나온 이야기, 자신이 만들고 싶은 그림책에 대한 확신과 열정으로 그냥 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이게 될까? 하고 현실적인 어려움부터 따지는 대신 일단 해보자 하고 가능성에 집중한 거죠. 그 결과 달샤베트는 큰 성공을 거두며 그의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어요.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시작된 작은 가능성이 현실로 이어진 순간이었죠. 물론 그의 여정에는 큰 시련도 있었어요. 구름빵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지만 저작권 문제로 인해 정작 작가 본인은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아픔을 겪었죠.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 만든 작품이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힘든 상황을 마주한 거예요. 그때 그는 창작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힘들 바에는 그만둘까? 하고 모든 동기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는 그 아픔 속에서도 어린이들의 눈높이를 잃지 않았어요.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서서 알사탕, 장수탕, 선녀님, 이상한 엄마 같은 새로운 이야기들을 묵묵히 만들어냈죠. 그의 그림책들은 여전히 따뜻하고 상상력이 넘치고 어린이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시선으로 가득했어요. 상업적인 성공이나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고 오직 어린이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는 순수한 열정, 그리고 그 열정을 가능하게 하는 어린이의 눈높이를 놓지 않는 꾸준함과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결국 그의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전 세계 어린이들과 어른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가장 개인적이고 순수한 상상력이 담긴 그의 작품들이 언어와 문화를 넘어 보편적인 감동과 공감을 얻었고, 아동문학계 최고의 상인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상으로 이어졌죠. 어린이의 눈높이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창의적인 동기부여가 되고 결국 위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베키나 작가님은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어요. 이 이야기는 비단 그림책 작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의 일상 속에서도 이 어린이의 눈높이와 그것을 되찾으려는 용기가 필요해요. 어른이 되어갈수록 우리는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고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서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고 꿈을 꾸는 것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괜히 시작했다가 실패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들이 우리 내면의 동기를 꺾어버리죠. 특히 삶에 지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더욱 부정적으로 보거나 모든 것에 시큰둥해지기 쉬워요. 새로운 것을 시도할 에너지도 없고 그저 익숙한 곳에 머물고 싶어지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어린이의 눈높이를 되찾으려는 용기라고 생각해요. 잠시 어른의 짐을 내려놓고 세상의 작은 것들 속에서 놀라움을 발견하려는 노력, 잊고 있었던 상상력을 다시 꺼내보는 것, 그리고 이게 될까? 라는 막연한 두려움보다 재밌겠다 하고 가능성에 집중하는 마음. 어린이의 눈높이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과 강력한 동기를 불어넣어줘요. 익숙했던 일상이 새롭게 보이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속에서 감사함을 느끼고 복잡한 문제도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그것은 또한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순수함과 호기심을 깨워 지친 마음에 다시 시작할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어요. 결과가 어떻든 일단 해보자 하는 어린이 같은 마음이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어요. 물론 어른으로서 현실을 외면하고 마냥 어린아이처럼 살 수는 없겠죠. 하지만 베키나 작가님처럼 어른의 삶을 살면서도 어린이의 눈높이를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힘든 현실 속에서도 우리 안의 동기를 유지하고 새로운 가능성 발견하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하는 일상 속 용기라고 생각해요. 지쳐있는 당신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당신의 삶이 힘들고 버겁게 느껴져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잠시 멈춰서서 어린이의 눈높이로 세상을 바라보려 노력해보세요. 하늘의 구름을 다시 보고 길가의 작은 풀꽃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어릴 적 당신 설레게 했던 것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 안에 숨겨져 있던 순수한 호기심과 상상력이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다시 시작할 새로운 동기를 불어넣어 줄 거예요. 베키나 작가님이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위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당신도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당신 삶의 아름다움과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 발견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당신 안에는 이미 그럴 수 있는 순수함과 용기가 충분히 있어요. 지친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다시 일어설 동기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